내레이션 시작. 여러분은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 사람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고백조차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차갑고 냉정했지만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전교 1등.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집안 차이는 너무나도 컸기에 저는 감히 제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짝사랑은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고 졸업을 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늘 시작하기도 전에 허무하게 차이기 일쑤였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연애에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5살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선을 보라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약속 장소로 향하던 그날 밤, 저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남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과거의 그 차가운 전교 1등은 이제 국내 굴지의 바이그룹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다른 남자랑 선을 보는 거야? 그동안 남자 몇 명이나 갈아치웠어.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건데? 나 하나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의 깊은 눈에는 무서운 집착이 가득했고 온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배윤재를 만난 건 동창회 자리였습니다. 다들 삶에 지친 사회인이 되었는데 유독 그 사람만은 소년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더군요. 배 대표. 아니, 이게 누구야? 오늘 바쁜 일 있어서 못 온다더니. 룸 안에 있던 모두가 문 앞에 나타난 배윤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시간이 돼서 잠깐 들렀어. 제 옆에 소파가 푹 꺼지는 느낌에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배윤재가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빈자리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른 친구들을 위해 맡아놓은 자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속의 당혹스러움을 억눌렀습니다. 제가 배윤재를 좋아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심지어 배윤재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파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른이 된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늘 그렇듯 집, 차, 돈, 그리고 자녀 이야기로 채워졌죠. 이제 막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회초년생인 저는 그저 조용히 잔에 담긴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배윤재. 술병이 너를 가리켰어. 빨리 말해봐. 지난 몇 년간 연애한 적 있어? 없어?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배윤재가 슬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네. 한 번도요? 저도 모르게 놀라 되물었습니다. 배윤재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아니요. 그냥. 당신처럼 완벽한 사람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신기해서요. 하긴 이제 우리 모두 결혼하라고 등 떠밀리는 나이잖아요. 주변에서는 한숨 섞인 공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술병이 저를 향해 멈춰 섰기 때문이죠. 허한. 이번엔 너야. 넌 몇 명이나 사귀어 봤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무의식적으로 배윤재를 쳐다봤습니다. 그 역시 저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본 사람들까지 합치면 4~5명 정도?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주위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동창회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택시 호출랩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앞에 대기 차량 16대 저는 한숨을 쉬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배윤재가 제 바로 뒤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타오 데려다 줄게.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마지막 버스가 이미 정류장을 떠나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예의상 뒷좌석에 앉아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주소를 묻지 않더군요. 저기, 우리 당신 집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머뭇거리며 묻자 배윤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 길을 먼저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어디 사는데? 뷰캐슬 아파트요. 정말 고마워요. 별거 아니야. 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 생각이 없어 보이자 저도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 왔어. 차는 금세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몇 걸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따라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혹시 차에 뭘 두고 내렸나 싶어 황급히 제 몸을 확인했지만 배윤재는 그저 태연하게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혹시 여기 사세요? 배윤재가 고개를 숙여 저를 내려다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응,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짝꿍.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어린 희미한 미소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때마침 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주원. 심유원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제가 사는 층에 도착했고 저는 어색하게 내렸습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와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하은. 수능 끝나고 왜 내 문자에 답장 안 했어?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너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저도 모르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저 지금은 혼자예요. 싱글. 문을 막고 있던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배윤재의 표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내일 저녁 같이 먹자. 짝꿍.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그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욕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짝꿍. 저와 배윤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짝꿍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해 겨우 시내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반면 배윤재는 시험 3개월 전부터 공부해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격차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제게 소리치셨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숙제도 다 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를 들고 교실로 돌아오자마자 어디선가 나타난 심유원이 제 시험지를 낚아챘습니다. 어디 보자, 몇 점 맞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그 안에 아기가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심유원은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고 늘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아 모두가 그녀와 어울리고 싶어 했죠. 그녀가 제 시험지를 들고 한참 말이 없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시험지에 찍힌 선명한 38점이라는 숫자를 보고 누군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누구나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허하은 너 진짜 우리 학교에 시험 보고 들어온 거 맞아? 와, 찍어도 이것보단 잘 맞겠다. 얘들아, 그만해. 시골에서 힘들게 올라온 애한테 왜 그래?
교실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 다들 자리로 돌아가. 어느새 교실로 돌아온 담임 선생님은 실망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우월감 말고 다들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세 자리 배치표를 나눠줄 테니 이대로 자리를 바꿔 앉도록 해. 저의 새로운 짝꿍은 전교 1등 배윤재였습니다. 그는 차가웠지만 예의는 바른 아이였죠. 저는 이것이 담임 선생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리를 바꾸자마자 심유원이 배윤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사촌 오빠였죠. 두 사람은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했고 저는 여전히 어려운 벡터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와르르. 바닥에 떨어진 책 더미를 보고 저는 심유원의 태연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미안, 내가 좀 급해서. 괜찮아.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황급히 허리를 숙여 책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희고 긴 손가락이 제 손을 막았습니다. 심유원. 내가 주워. 내가 주울게. 저는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우라고. 주위의 수많은 시선 속에서 심유원은 결국 제 책을 한 권 한 권 주워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휙 달려나가버렸죠. 풀어.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벌써 자습시간 절반을 썼잖아. 제 앞으로 노트 한 권이 쓱 밀려왔습니다. 그 노트에는 문제의 풀이 과정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봐. 저는 놀라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록 이번 자리 배치가 서로의 공부를 돕기 위함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는 홀로 저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담임 선생님 외에 누군가에게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모님이 아침에 새로 만드셨어. 너 먹어. 어느 날 아침 배윤재가 예쁘게 포장된 샌드위치를 제 앞에 툭 놓았습니다. 저는 놀라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요즘 시험 준비로 바빠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아, 우리 윤재 오빠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자기가 먹기 싫은 것도 너한테 챙겨주고. 심유원이 제 책상 옆을 지나가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배윤재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내가 먹기 싫어서 준 거 아니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 시선은 늘 저를 향해 있던 배윤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마침내 배윤재가 고개를 들어 심유원을 쳐다봤습니다. 내 짝꿍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유원은 그 자리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고 다른 친구가 황급히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수많은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먹어봐. 입에 맞는지. 저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 배윤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가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잠깐 남을 수 있어? 줄 게 있는데. 그가 제게 주려던 것은 다름 아닌 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정교한 만년필이 제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오래 고민했는데 역시 실용적인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돌려주려 했지만 그가 제 손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생일 축하해, 짝꿍. 결국 저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 같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윤재가 제게 잘해준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의 복잡한 눈빛은 이해할 수 없었죠. 배윤재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결국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내. 수능 잘 봐서 우리 같이 A 대학 하자. 그리고 수능 끝나면 내 생일인데 우리 집 생일 파티에 와줄래?
그의 눈에 담긴 기대를 보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감정이 다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배윤재가 저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반 친구들 거의 전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몰랐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 사람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나 잔인하게 드러날 줄은? 배윤재의 집은 도시에서 가장 비싼 땅에 위치한 6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모두 화려하고 우아한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이 색이 바른 셔츠와 낡은 청바지, 그리고 달아빠진 백팩을 메고 있었죠. 이것이 교복을 벗었을 때 제가 가진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생일 파티 내내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선물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심유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보석처럼 반짝이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든 거 뭐야? 우리 오빠 선물. 그녀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아닌 완벽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알지? 이 파티에 온 사람들 용돈 한 귀퉁이만 떼어도 내가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보다 많다는 거. 그 선물 내 고향에서 줬다면 뭐 괜찮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허하은, 오늘은 우리 오빠 성인식이야. 그런 거 꺼내서 망신당하지 않는 게 좋을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선물 상자 안에는 크리스탈 볼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진 않았지만 5만 원째 일주일치 아르바이트비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차 심의원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섞였습니다. 허하은, 나라면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떠날 거야. 우리 이모님, 체면이랑 감은 엄청 따지시는 분이거든. 예전에 학교에서 내가 너 괴롭힌 거 사과할게. 하지만 내가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너와 나는, 너와 우리 오빠는 원래부터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야. 분수를 좀 알아.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돌봐야 할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생일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 안에 있던 제 마음을 가득 담아 쓴 편지만 살며시 꺼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화려한 파티를 보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배윤재, 생일 축하해.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기쁘게 손짓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수능 끝났구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어서 먹어봐.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마 여러 번 데웠겠지만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즐겁게 반찬을 집어주시는 엄마의 모습과 그 관자놀이의 희끗희끗한 새치를 보며 저는 눈물을 꾹 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밥 먹자.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마지막 주, 저는 가게 손님에게 휴대폰을 도둑 맞았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월급에 10만 원을 더 얹어주셨고 저도 더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새 휴대폰과 유심칩을 샀습니다. 대학 원서를 쓸 때 저는 A대학의 이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힘내. 우리 같이 A대학 가자라고 말하던 배윤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결국 C대학을 선택했습니다. A대학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나라의 반대편 끝에 있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곳이었죠.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여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는 프로그래머였고 저를 웃게 해주려고 재미있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끈질긴 구애 끝에 저는 그의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우리의 연애 일기를 기록하고 자동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저는 저와 그도 다른 대학 커플들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내다 졸업과 함께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귄 지 겨우 3주 만에 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차였습니다. 그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허하은, 너 진짜 재미없다. 너랑 사귀면 키스도 못해. 같이 잘 수도 없어. 더는 못하겠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말이었지만 저는 하룻밤 내내 슬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려 했을 때 화면에는 빨간색 느낌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애를 잃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과 어울릴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울었습니다. 단지 결혼 전에 너무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그렇게 질려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몇 남자를 만났지만 모두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졸업 후 소개로 만난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지금 저는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해 내년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낸 선자리 메시지를 봤을 때 저는 그저 머리가 아팠습니다. 우리 딸, 엄마 말 좀 들어봐.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가 다 알아봤어. 그냥 친구 추가만 해봐. 전화기 너머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펄쩍펄쩍 뛰고 있을 작은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와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선볼 상대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내일 서로 바쁘니 오늘 저녁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죠.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에게 솔직하게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서둘러 가벼운 화장을 하고 원피스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오늘 밤 배윤재와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팅창에는 상대방이 여러 번 메시지를 입력 중이라고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메시지를 읽었을 테니 나중에 돌아와서 설명하자고 생각하며 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는 센서 등을 켜기 위해 몇 걸음 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벽으로 거세게 밀쳤습니다. 비명은 목구멍에서 나오기도 전에 막혔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그 차가운 남학생은 이제 바이그룹의 대표가 되어 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마치 계단에서 뛰어내려온 듯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째서 다른 남자랑 선을 보는 거야? 그동안 남자 몇 명이나 갈아치웠어.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건데? 나 하나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였어? 제발. 나 좀 버리지 마, 응? 그의 깊은 눈에는 무서운 집착이 가득했고 온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마치 제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떠난 나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그가 저를 번쩍 안아 들고 계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줘요. 저는 당황해서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에게서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나무늘보처럼 배윤재에게 꼭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가 점심시간에 잠을 잘 때면 늘 저를 향해 누워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높은 콧날, 부드러운 눈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순간을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죠. 짝꿍, 구경 다 했어?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배윤재가 저를 놀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와 그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비교하면 이 거리는 얼마나 가까워진 걸까요? 저는 그의 높은 콧날 아래 야은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몸을 기울이면 키스하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배윤재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저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아, 착하지. 조금만 더 안고 있자, 응? 제 목 아래에 있던 그의 팔이 부드럽게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요, 배윤재. 저는 애써 제 자신을 억제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저를 아는 팔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배윤재. 너무 꽉 숨 막혀요.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 그가 팔의 힘을 살짝 풀었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드럽고 차가운 감촉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눈을 감고 이 순간에 잠긴 제 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키스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배윤재의 손가락이 살짝 부어오른 제 입술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하은아, 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그만 멈추고 뒤돌아서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그의 도화 안에는 반짝이는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이 저를 좋아한다고요? 배윤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 못 받았어?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무슨 편지요? 제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확인한 듯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랬구나. 넌 받지 못했구나. 나는 내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바이그룹의 대표인 그의 목소리에는 버림받은 아이처럼 서러움과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때, 하은아? 너는 나 좋아해?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눈빛에는 집착이 스쳤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배윤재에 대한 제 감정이 수년간 묻어두었던 짝사랑인지 아니면 젊은 날의 아쉬움인지. 설령 사랑이라 해도 집안의 차이와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자 배윤재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마치 저를 유혹하듯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내가 날 좋아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의 모습에 겁을 먹은 제가 입을 열려던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구명보트를 찾은 것처럼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허하은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그제야 저는 어젯밤 선보기로 했던 상대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락 두절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은아, 착하지. 일단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줘. 이 순간 배윤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은아, 가끔은 정말 너를 내 곁에 가둬두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싶어. 영원히 우리 둘만 함께.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져 제가 도저히 꿰뚫어 볼 수 없는 심연 같았습니다. 하은아, 나는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는 내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말하지 못했어. 그런데 수능 끝나고 너는 왜 나를 버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잊혔던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내 생일 파티에서 나를 버렸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넌 오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준 크리스탈볼, 나는 그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집 금고 안에, 유리장 안에.
오늘 너를 만나러 오면서 겨우 가지고 나왔어. 그는 말을 하며 저를 침대에서 번쩍 들어 올려 마치 제가 도망갈까 봐 두렵다는 듯이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크리스탈 볼을 꺼내 제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아, 나 이거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어. 그러니까. 이제 더는 나 버리지 마, 우리 사귀자. 응.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갑자기 대담하고 기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배윤재, 당신 설마 얀데레야? 하지만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제 입술은 그의 입술에 막혔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배윤재는 제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허하은, 제발 멈춰서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그 남자들 누구도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저는 그를 달래주려다가 문득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서 얼굴을 떼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윤재의 눈빛은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집착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은아, 넌 순수한 달빛 같은 사람이야. 그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내 첫 번째 남자친구, 그 프로그래머 말이야. 그놈이 너한테 해준 좋은 일들 뒤에서는 불법 사이트를 몰래 운영하고 있었어. 배윤재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너한테 어울리겠어? 두 번째 남자친구는 내 동아리 선배였지. 사귄 지 이틀 만에 헤어졌잖아. 성격이 안 맞는다나. 사실은. 배윤재가 조소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놈의 장거리 연애하던 여자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이야. 너 하마터면 상간녀가 될 뻔했어. 알아.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광기 어린 색을 띠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놈들은 말하기도 귀찮다. 하은아, 너 그렇게 배고팠어? 아무나 다 받아주게? 그냥 내 곁에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제발 나만 떠나지 마, 영원히. 나 하나만 좋아해줘. 배윤재의 눈에 담긴 연약함과 애원을 보고 제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배윤재, 당신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얀데레면 어떻고 통제광이면 어때? 10년간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설렘이 기묘한 방식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좋아해. 미치도록.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그의 낮은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윤재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감정이 오늘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고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를 가두지 마세요. 배윤재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내 사적인 일에 마음대로 간섭하지 마세요. 그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 셋째,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혼자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배윤재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 때의 그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애정 표현이 끝나고 그가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하은아, 너 아직 내가 사랑한다고 말 안 했어? 기대감 가득한 그의 얼굴을 보고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16살부터 25살까지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어. 그날 저녁 상장 회사의 대표님이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저를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부엌을 폭파시킬까 봐 도와주러 들어가려 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며 저를 단호하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식탁에 차려진 삼첩일국의 저녁 식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요리할 줄 알아요? 수년간 냉정했던 배윤재의 얼굴에 이제는 자만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우리 집안의 필수 생존 기술이야. 저는 의심하며 훈제 베이컨 튀김 한 조각을 먹어보았습니다. 먹을수록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맛있어. 고등학교 때 내가 이 훈제 베이컨 맛을 제일 좋아했던 거 기억나? 배윤재가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이 특별한 맛이 왜 익숙한지 기억해냈습니다. 당신이 샌드위치 가져다 줄 때마다 내가 다 못 먹고 남겼는데 안에 바나나 퓨레랑 이 훈제 베이컨이 들어있을 때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거든요. 배윤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때? 내 솜씨 여전하지? 예전처럼 맛있지?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아침 식사들. 당신 집안 도우미 아주머니가 만드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배윤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넌 받지 않았을 거야. 그 시절 제 성격을 생각하니 정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왜 그래? 배윤재는 늘 제 표정 하나하나에 민감했습니다. 심의원은요? 당신 사촌 동생. 그녀는 우리 사이 안 와요. 배윤재가 가볍게 웃으며 손을 들어 제 입가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었습니다. 걘 알 필요도 없고 간섭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외부인 의견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집에 있니? 문을 열자 걱정 가득한 얼굴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달려 들어왔습니다. 너 정말 다 큰 애가 아직도 엄마 걱정시키고. 엄마가 선 보라고 했으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린다고 말을 해야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엄마의 잔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이 식탁에 멈췄습니다. 푸짐한 저녁 식사가 차려진 그 옆에는 어느새 일어난 배윤재가 매우 예의 바른 태도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쪽은 내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생겼으면 엄마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엄마는 내 결혼 문제로 속이 다 타들어갔는데. 엄마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제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배윤재의 손을 끌어다 앉혔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경련하는 것을 느끼며 엄마가 본격적인 취조 모드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배서방이라고 불러도 되나? 우리 딸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엄마. 왜 그런 걸 물어봐? 제가 엄마의 민망한 질문을 막기도 전에 배윤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은이의 모든 것이 좋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전히 긍정적이고 강인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를 이루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금의 그녀를 만든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며 배윤재의 시선은 엄마를 넘어 제게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배윤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네 참 좋은 청년이구먼. 그러고는 다시 저를 향해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 연애하면서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치 오랫동안 생각한 듯 엄마는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배윤재 앞에서 당부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주 훌륭한 아이란다. 그러니 너는 무엇이든 거절할 권리가 있어? 만약 언젠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냥 엄마한테 돌아오렴. 엄마가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마치 배윤재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수년간 외롭고 홀로였던 제 딸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말을 마친 엄마는 제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문을 열고 떠났습니다. 저와 배윤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윤재가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더니 미간을 굳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드물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어. 넌 집에서 먼저 밥 먹고 있어? 처리하고 바로 올게. 그가 서두르는 모습에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배윤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어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빨리 경찰에 신고해. 이미 신고했어. 다들 조용히 하고 하은이가 이 사실을 모르게 조심하자. 갑자기 제 이름이 등장하자 저는 주저하며 채팅 기록을 위로 올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스크린샷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옷을 갈아입는 사진이었습니다. 민감한 부위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제 얼굴은 악의적으로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빽빽한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배윤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제 앞에는 심유원과 매우 귀티 나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 쳐다보자 심유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허하은, 너 우리랑 이모님 집안으로 안 들여보낼 거야? 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 유원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두 분 들어오세요. 심유원이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내 아주머니야? 벌써부터 호칭이 빠르네. 부끄럽지도 않나 봐. 그러고는 제가 내민 찻잔을 경멸하듯 쳐다봤습니다. 이걸 마시라고. 배윤재의 어머니가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치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의 윤곽이 배윤재와 육할은 닮아 있었고 차갑고 오만한 분위기마저 비슷했습니다. 유원이한테 들었다. 내가 우리 윤재 여자친구라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배윤재와 사귀기로 한 건 바로 어제인데 심유원이 어떻게 벌써 알았을까요? 그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러며 얼마나 사귀었는지는 몰라도 벌써 오빠 복 가서 SNS에 글 올리게 해서 온 동네가 다 알게 만들었잖아요. 그제야 저는 어제 배윤재와 함께 있느라 또 엄마를 상대하느라 휴대폰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윤재의 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 너에게도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윤재가 너를 좋아할 리가 없지? 지금 귀가 바쁘니 내가 억울한 일이라도 당했다면 나한테 말하렴. 내가 해결해 줄게.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심유원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배윤재의 어머니가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에 유포된 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끄고 더 이상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원이가 이 사진들을 나한테 보여주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덕분에 너희 둘이 사귄다는 것도 알게 됐지? 오늘 내가 온 건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함이지 너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란다. 그 말에 저는 놀라 심유원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해하지 마. 나는 그냥 여자애들 비방하는 놈들이 재수 없어서 그런 거야. 반 애들이 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사이트는 복제가 빨라서 이모님께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야.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배윤재가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 세 사람을 보고 그는 본능적으로 저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유원이, 두 사람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들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배윤재의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괴롭힘당했다는 소식 듣고 내가 한손 거들러 왔지? 내 엄마를 뭘로 보고? 그 말에 굳어있던 배윤재의 미간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다 처리했어요. 배후에 있던 놈은 경찰에 넘겼고 인터넷에 퍼진 사진들은 바이그룹 기술팀이 추적해서 원본 데이터까지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제 문제 없으니 두 분은 돌아가셔도 돼요. 배윤재의 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의원을 일으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가 갑자기 멈춰서서 저를 가까이 부르더니 손목에 차고 있던 옥팔찌를 빼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윙크했습니다. 오늘 급하게 오느라 준비를 못했구나. 이건 일단 먼저 받고 다음번에 내가 큰 봉투로 보상해줄게. 말이 끝나자마자 배윤재가 다가와 저를 자기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빨리 가세요. 아빠가 기다리시겠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를 약간 책망하듯 쳐다봤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다더니? 왜 답장 안 했어요? 배윤재는 그저 허리를 숙여 제게 키스했습니다. 키스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저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모든 게 해결됐어. 그놈은 내가 경찰에 넘겼어. 이제 아무도 너를 상처 입히지 못할 거야. 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배윤재는 제 태도에서 무언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요. 며칠 전에 조빈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두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신들 움직임이 항상 저보다 한 발 빠르네요. 배윤재가 다시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힘들게 했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인 두 개의 찻잔을 보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배윤재가 했던 말이 오늘 비로소 분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좋아한 것은 그였고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의 배경이 저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혹은 제가 진심으로 신경 쓰는 것들 외에 저는 그 어떤 사람의 의견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배윤재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준 거 받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배윤재가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끝내주지 않았던 그 편지와 똑같은 내용.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편지 쓴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보내지도 않았는데. 배윤재가 저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내 생각은 전부 얼굴에 쓰여 있으니까. 나처럼. 단지.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을 뿐이야. 잠시 후 그가 낮게 웃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허하은. 사랑해. 평생 내게서 떠날 생각하지 마. 배윤재의 어머니는 정말로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정식으로 집에 소개한 날, 그녀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우리 윤재가 말이다.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워서 성격이 좀 고집스러워. 혹시라도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걔한테 직접 말하렴. 아니면 나한테 말해도 좋고. 아가, 너는 반드시 즐겁게 살아야 한다. 내가 윤재 고등학교 때 일기장을 본 적이 있는데 온통 그 조용했던 짝꿍 이야기뿐이더구나.
하지만 그녀는 더 길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배윤재가 서둘러 저를 끌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차에 오르기 전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게 등기부등본과 은행 카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게 별로 없구나. 이게 엄마가 가진 전부야?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서러운 일 생기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돼. 엄마가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어. 그 말에 배윤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하은이 책임지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의 아부 섞인 말에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손에 든 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학창시절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제 법적인 남편이 되었습니다. 증명서에 있는 사진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고 제 옆에 선 배윤재 역시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곁에 이 기나긴 인생의 시간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